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무슨 날일까요? 네, 물론 사랑이 넘치는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하지만요. 2월의 둘째 주 목요일인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옵션 만기일의 최대 변수는 비차익 프로그램 거래 매수 자금의 향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월 이후로만 3조 원 가까이 유입된 데다가 최근 일부 매물화될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오늘 이 대규모 자금이 매물화를 통해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이 많이 출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관련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주식 톡톡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시장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는 이틀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인데요.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진행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현재 중국에 가 있다라고 하면서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전날에는 미중 두 나라가 진짜 합의에 가까이 있고 그 합의가 완성될 수 있다면 협상 시한을 잠시 흘러가게 내버려둘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무역 협상의 시한을 다소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죠. 또한 미국 농무부 부장관이 미중 정상이 3월 언젠가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미중 정상의 무역 협상 최종談判은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국 간 협상의 초점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최고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보조금과 기술 탈취를 중단하고 금융과 첨단 산업 시장을 개방하는 것일 텐데 이렇게 최고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부분적인 위안화 절상과 시장 개방은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선 내일까지 진행되는 고위급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셧다운 관련 진행 내용 보면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타협안 마련 시한인 15일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국경장벽 예산으로 13억 7,500만 달러가 배정되는데요. 당초 트럼프가 요구한 57억 달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죠. 새로 건설되는 장벽 길이도 55마일로 합의됐는데 이 또한 트럼프가 요구한 200마일과는 눈에 띄게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도 2차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잠정 합의 예산안을 더 꼼꼼히 살펴본 뒤에 서명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2차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현재로선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전해졌지만 옵션 만기일을 맞은 오늘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이 큰 폭으로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는 동남권 신공항 관련 내용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한반도 동남쪽의 인천공항에 이은 동부가 제2의 허브공항을 짓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공항 건설 사업이었는데요. 영남권 지자체들이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공항 건설을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부의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2006년 말에 최초로 공론화된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세웠고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부산이 가덕도를 그리고 경남이 밀양을 신공항 건설지로 제시했는데요.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 부족으로 합격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1년에 전면 백지화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신공항 건설이 다시 추진되면서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또다시 관심을 받게 됐고요.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 보고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이 부산과 울산, 경남광역단체가 자체적으로 실무 검증단을 구성해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이 문제들을 검증하게 됐습니다. 부의경 검증단은 김해 신공항에 대해 소음과 안정성, 확정성 등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김해공항 확장 건설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죠. 그럼에도 여전히 부의경 검증단과 국토교통부는 팽팽히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최종 판단기구 역할을 할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역사가 무척 길죠. 근데 오늘 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이야기가 왜 다시 이렇게 떠들썩하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마무리 발언으로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 영남권 광역단체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부산시가 전했습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과 소음, 안전, 확정성 등을 총리실 산하기구가 재검증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다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공항 재논의설이 나오면서 가덕도 수혜주가 다시 뜨고 있는데요. 동방선기, 영화금속, 영흥철강, 부산산업, 동성코퍼레이션, 그리고 우수 AMS, 한국주철관을 꼽아볼 수 있겠고요. 동방선기와 영화금속, 우수 AMS는 회사가 가덕도와 가까운 경남 창원에 있고요. 한국주철관은 본사가 가덕도와 가까운 부산 사하구에 있습니다. 동성코퍼레이션과 영흥철강은 가덕도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 신공항 관련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달콤한 발렌타인데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와는 내일 다시 만나요.